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 시장이 장 막판까지 좀 빠지면서 마감이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우려가 좀 깊어졌던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고, 또 간밤미 증시가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최근 잘 나가던 엔비디아도 그리고 테슬라도 하락 마감을 하면서 오늘 오전 국내 증시는 시가에 심리적으로 좀 불안함에서 일단은 출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뭐 시가 저가 출발을 해서 다행히 증시가 일정 부분 좀 돌려주는 모습은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일단 뭐 지수는 뭐 양시장 다 상승은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수급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내일도 여전히 변동성은 시장에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통상 이제 단기적으로 뭐 20일 이평선을 하나의 기준으로 많이 움직이는데요. 최근 코스닥 시장을 보면 20일 이평선을 저점 발판 삼아서 움직이는 이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지가 되던 곳이 저항으로 바뀌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시장이 전반적으로 더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정 부분 이제 현금화 시킨 종목도 있고, 또 여전히 종목을 들고 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뭐 모든 종목을 다 일일이 언급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방송을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어찌 보면 다 지나간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실시간에 내용이 아쉬울 때도 많은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섹터가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지만 개별주 장세가 여전히 강하게 진행되는 장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흑연 테마와 당일 빠른 순환매 및 정부 정책 관련 테마가 요새 굉장히 좀 빠릿빠릿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흑연 테마를 보면서 태경 BK는 그나마 진성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상보나 그 외의 종목군들은 개인적으로는 참 흑연하고 엮는 것 자체가 참 어이가 없었는데, 시장이 또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그러나 보다라고 좀 느끼면서 좀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따가 뭐 흑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기사 내용과 이제 정확하게 연결을 짓는 훈련을 하면 좋은데요. 사실 이번에 이 테슬라, 뭐 GM, 포드 관련해서 이제 뭐 97개 광구가 부족할 것 같다라는 뭐 그런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2030년도가 되면은 흑연이 공급 부족 사태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사실 뭐 상보라든지 XINC라든지 크리스탈 신소재라든지 그래핀 기술을 갖는 거지, 이 그래핀 기술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흑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시장이 참 답답하구나. 지 멋대로 테마가 생성이 돼서 올라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상보를 매매를 하긴 했었는데 참 우격다짐으로 올리는 거 보면서 시장 참 앞뒤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단기적으로 돈은 있는데요. 시장에 분명히 돈, 유동성은 존재를 하는데, 이 유동성이라는 게 뭔가의 테마를 던져줘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구나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좀 가볍게 넘겼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양 시장 뭐 상승은 하긴 했지만 여전히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그런 장세가 좀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좀 올랐던 IT 반도체가 다 밀려버리고, 오후에는 뭐 시가총액이 좀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지수만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런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의외로 오늘 잡주 측면에서 상한가가 굉장히 많았죠. 시가총액이 다 낮은 종목군들, 뭐 파나진, 이현상, 웨이버스, 뭐 시총 낮고, 비비안 좀 문제 있고, 상보도 문제 있는 건데 상 들어가고, 그나마 태경 BK가 진성 상한가가 하나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파월 의장의 미 국회 연설이 있던 날로서 어제 하원인가 상원인가, 그러면 오늘 뭐 둘 중 하나 하겠죠. 오늘도 연설을 할 텐데 어제와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연중 2회 추가 금리 인상 정당하다라는 발언 등 매파적 발언과 그간 강세를 이어갔던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상승을 멈추고 하락하면서 나스닥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지수가
하락폭을 키우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그 영향에 개파락 출발했으나 파월 의장의 발언 관련해서는 타 연준위원들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는 발언과 전일 국내 증시 하락에 따른 선반영 영향에 장 초반 시가 개파락에는 반등을 주면서 이후 반도체 섹터는 약세가 지속되고 그 외 2차 전지는 그나마 선방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차 전지단에서는 뭐 포스코 이제 최종우 회장과 포드 CEO의 만남 뭐 이런 기대감과 아무래도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시간 외에서 공급계약 체결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이런 뭐 일련의 내용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빠지는 주가들을 다 끄집어 올리면서 좀 마감이 됐었는데 이미 알고 있는 메이저들이 샀다면 내일 시가 갭은 패대기 치는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시간 외에 갭이 많이 뜨는 종목, 그 다음에 시가의 갭이 많이 뜬다면 적어도 10% 이상 갭이 떠버리면 굉장히 또 주의를 하고 봐야 되는 거고, 이슈에 의해서 또 그 이슈가 단발성 이슈로 끝나는 이슈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수적으로 보면 그간 힘차게 달려오다 지난주부터 추세적인 힘이 조금 약해졌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쉽지 않을 듯 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개별 종목군들로 보면요, 시장이 아주 화려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즉 시장은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강한 종목이 더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종목을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내가 들고 있는 종목 계속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 좋다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뭔가 당일 새로운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거나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사람이 종목을 찾기에는 굉장히 비싼 종목에서 더 슈팅을 하고 더 위로 가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매매하기에는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여러분들이 경험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잘한다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또 매매하면서 길게 끌고 가기도 어렵고 좀 딜레마에 많이 빠지는 그런 장세인 것 같아요. 저도 매일같이 방송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항상 숙제이고 넘어야 될 산이며 그 안에서 이겨내야 수익을 짜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강한 종목이 더 강하게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찌되었건 좋은 종목군들은 지수가 마이너스 2, 3%대 큰 폭의 하락이 나와서 시장 추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흐름만 아니라면 홀딩 대응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한번 내리면은 다시 올라타기가 너무 힘들어서 밑에서 잡고 계셨던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고 위에서 본다면은 트레이딩 뿐이 지금은 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트레이딩 뿐이 답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2분기 또 적자 발생이 예상이 되며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은 끄집어 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끌고 내려온다면 종목군들을 잡아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왜냐면은 이제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 즉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턴을 하는 시점에서 시장에서 공포감을 조성해서 급락을 시켜준다면은 어찌되었든 물릴 각오로 종목군들을 차츰차츰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하나마이크론 관련해서 이제 뭐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돌파가 나왔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감이 좀 많네요. 여기서 돌파를 하고 시장만 좋았고 SK 하이닉스가 막 올라가는 타이밍에 돌파가 나왔더라면 강하게 뚫고 올라갔을 텐데 오늘이 날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밀려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2차 전지 섹터 흐름 지속되고 있고 에코프로 등 견조하며 별다른 사항 없으며 기준에 맞으면 사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코스모 신소재 계약은 의미 있는데 항상 그런 게 선반영돼서 지금의 주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내일 시가는 조심하시고, 최근 테마의 순환이 매우 빠릅니다. 소금, 재건, 전기차 충전, 교육, 흑연, 이게 불과 5일 동안 다 나온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빠르게 순환이 돌다 보니까 연속성은 약하고 아주 당일 테마를 만들어 끄집어 올리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따 트레이더는 좋을 수도 있겠죠. 당일 새로운 첫 상한가가 나온 종목에 1등주에 상따를 한다면 그나마 갭은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외에 이제 테마들이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흑연 테마는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질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태경 BK 정도 하나만 저는 봐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흑연 테마로. 왜냐면은 인조 흑연에 들어가는 코커스 국내 이 공급 1위 업자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각이 된 거기 때문에 흑연 자체는 얘네들이 뭐 관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흑연을 가졌다가 그래핀 만드는 회사들이 도대체 왜 2차전지 흑연에 엮여가지고 지금 상승을 했는지 참 보면서도 오늘 기가 막힌 흐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상상력은 대단하고 올리고자 한 의도와 세력, 그 다음에 시장의 심리가 돈을 만들었구나, 주가를.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차 전지 섹터들 오늘 개파락 출발 이후에 뭐 전반적으로 다 반등을 했고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는 다음 주 27일 날 세계 전기차 충전 박람회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 쭉 밀렸다가 보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코오롱 인더 관련해서 기사가 좀 나와서 아라미드 기사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거를 오전에 보면서 시가 갭 두고 좀 밀렸길래 잠시 안 보는데 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이거를 눌림으로 잡읍시다 라고 말하는 동안 단 한 차례 눌림도 없이 그냥 20%까지 올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중 매수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와, 그냥 원웨이로 상승이 좀 나와서 좀 아쉬움이 많았고 내일도 다시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오늘 장중 15%까지 밀렸는데요.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낙주를 한번 고려를 해볼 생각이고요. 의료 AI 섹터 순환매 지속 돌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 섹터의 특징은 뭐냐? 네, 그 각각의 솔루션을 하는 부분에서 병원의 이 적용 확대가 곧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착안해서 이런 재료가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다 라고 좀 보여지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JLK에서 뇌졸중 솔루션이 국내 병원 70곳을 돌파했다라는 이슈로 거의 장중한테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자, 로봇 섹터에서는 T로보틱스가 400억대 BW 발행을 한다라는 게 이제 수주가 많아서 투자를 이렇게 돈을 자금 유치를 하는구나 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로봇주 중에서는 스마트 팩토리가 가장 셌고 또 의료 로봇에서 이제 큐렉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조금 감속기 쪽은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감속기 쪽은 일부 제가 종목을 가지고 있는 쪽이고요. 감속기 쪽은 좀 밀렸는데 이쪽 섹터도 전부 다 저는 좀 돌려줄 흐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엔터 섹터 하이브만 또 오늘 좀 강한 흐름인데요. 큐브 엔터 이따가 좀 보고, 큐브 엔터는 뭐 오늘 두어 차례 매매를 해서 수익으로 잘 나온 상태에서 또 내일도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현재 보면은 시장에 돈이 쏠리는 종목군들은 정해져 있는데 특별한 뭐 모멘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 계속 관찰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시간외에서는 정부의 이 2030년도까지 민간 합계 뭐 145조 금액으로는 어마무시하게 좀 적어놨는데 그로 인해서 시간의 종목군들 좀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크지만은 내일 시가 갭 뜨면 또 다 죽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인적 분할 테마가 좀 있었죠. 얘는 냉명 분할 테마를 또 만들어서 올라가는 걸로 보여지고 그 외에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라고 좀 보여지네요. 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종목군들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코스닥 기준에서 21선 시가를 맞춰놓고 시가에서부터 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항상 지금 여기까지는 이 21선 추세를 타고 있는데 21선 첫 자리죠. 이때는 11선 첫 자리에서 시가의 반등이 나왔고 21선 첫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자리가 깨졌을 때 어떻게 될까?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은 일정 부분 비중을 전반적으로 조금은 축소를 하고 현금 확보를 좀 해놓고, 혹은 많이 밀려서 잡아야 될 종목은 서서히 분할로 현금이 있다면은 매수를 이런 구간까지 계획을 하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21선을 기준으로 좀 잡을 생각이고요.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좀 더 약한 모습인데요. 일단 21선 하회하고 반등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엔솔의 흐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는 반등을 했는데 SK하이닉스는 또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의 탄력은 당연히 SK하이닉스가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많이 밀린다면 SK하이닉스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 최근에 급락을 했던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균적 반등을 좀 해준 것 같다. 좀 보여지네요. 균적 반등 좀 해준 것 같다. 이 구간에서 좀 버티는지, 거의 대부분 이런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IT 반도체부터 볼게요. 이수페타시스가 그나마 이 반도체 안에서는 가장 대장격의 성격이고요. 이음봉을 허락을 안 하는 것 같네요. 주가가 음봉 하나 깊게 떨어지고 오늘 추가로 시가 개파락을 하니까 바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데, 흔히 말하는 5일선 이탈 매매가 이 종목에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도 오늘 시가의 개파락 마이너스 2% 출발 이후에 좀 빠르게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여기까지는 돌파 흐름 수급 다 좋았는데 좀 아쉬웠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꽂아버리는 거 보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여기서 돌파로 좀 들어가서, 가장 꼭대기까지는 매매를 좀 못했는데 돌파로 들어가서 매매를 했고, 가지고 있던 물량도 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전량 날려버리고 일단은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스권은 이 아래에서 그려놨는데 내일장 이 추세를 돌려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은 여전히 좋은데 주가가 굉장히 또 애매하게 또 지수를 좀 만들어놔서 내일은 좀 보수적으로 일단은 좀 체크를 해놓고 볼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이제 IT 반도체에서는 소수의 몇 개 종목만 좀 지켜볼 생각이고요. 많이 밀리더라도 뭐 HP, SP라든지 프로텍이라든지 많이 떨어져 준다면은 이런 의미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좀 체크를 해놓고 볼 예정이고, 한미 반도체도 다 밀렸죠. 오늘 다 밀려서 전반적으로 IT 반도체가 윗꼬리가 좀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하나하나 보면, 에코프로는 계속 이 위에서 어찌됐든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느 구간이 되면 돌파를 해야 될 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은 에코프로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다 살아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엔캠도 흐름 나쁘지 않고, 코스모 신소재 오늘 계약 체결 이슈가 나왔는데 일단은 내일 갭이 들겠죠. 신고가를 갈지 좀 봐봐야 되겠지만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자, 어제 충전으로 올라왔던 S트래픽 종목을 보면 전환권 청구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좀 하는데요. 많이 밀려 내려온다면 다음 주 정도 한번 저는 밥을 생각을 좀 가지고 있네요. 많이 밀려 내려온다면. 네. 그래서 얘 아니면 휴맥스 홀딩스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지켜볼 생각이고, 일단은 S 트래픽이 대장인데 이 테슬라 슈퍼차저 이슈가 하루아침에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도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쓴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뭐 음봉이 하나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나왔을 때 볼만 하겠다 정도 생각을 하고, 충전 섹터는 한번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던 이 동훈하나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장 전에 이제 그 브리핑에서도 갭이 높지 않다면은 시가 베팅을 좀 고려하려고 했는데 갭이 9%나 떴기 때문에 시가 매매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이제 반등에, 여기서 들어와서 반등에 일단은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매매를 좀 못했는데,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8,000, 12,300원 400원 이 구간이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주가라는 거는 항상 이 역사적 신고가를 넘는 박스권 흐름을 만드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이제 뭐 여기서 매수가 돼서 여기서 팔고, 사실 여기에서 한 번 더 봤으면은 뭐 이런 수익도 거둘 수 있었을 텐데 거기까지는 매매를 못했고요. 일봉상으로 봐도 딱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네, 걸어놓고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이 구간만 하더라도 3, 4%는 금방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알면 할 수 있는 매매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재료의 강도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일 뭐 단기과열 우려로 좀 밀려준다면은 이런 상한가 근처 라인에서 저는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장기 박스권을 뚫어내는 강한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에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싶습니다. 하고 보고 싶고요. 자, 의료 AI 섹터가 정말 끝도 없이 움직이네요. 루닉 같은 경우에도 상가 갔다가 오늘 이렇게 물량 소화를 하고 올라왔는데, 내일까지도 또 움직임을 보일지 일단 최근 시세가 폭발하고 있어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JLK도 매우 강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다 지금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지금 피라미팅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매는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너무 높아서 지금은 눌림으로 계속 보는데 원하는 눌림 구간은 잘 오지 않아서 매매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뷰노가 이제 뷰노까지 해서 뷰노도 결국은 이 4만원대를 한번 보러 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5천원짜리 종목이 벌써 이렇게 해서 템버거를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가 또 내일 돌파가 되면은 좀 위에까지 보러 가려고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체크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이 좋았던 큐브 엔터를 사실 어제 좀 보고 싶었는데 어제 지수가 좀 그래서 보지는 않았고요. 어제 매수는 안 했고, 오늘 시가 떨어질 때 저희는 26,000원에 일단은 좀 들어가서 첫 반등에 팔고 두 번째에 들어가서 또 매도를 하고요. 막판에 지금 종가 가격이죠. 종가 가격에 사서 중간에 이제 좀 반등도 했었는데 일단은 사서 종배 차원에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점에 들어와서 사고 이렇게 했는데요. 내일 오전에 일단은 추가 하락이 좀 있더라도 기술적으로 좀 올라올 것 같은데, 만약에 원하는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반등하고 다시 밀어버린다면 과감 없이 팔아버릴 생각입니다. 주도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과감 없이 팔아버릴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점 여러분들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포스코 DX 매우 강한 흐름을 좀 보여지는 종목인데요. 굉장히 종목이 좀 셉니다. 굉장히 좀 센 것 같고, 잠시만요. 굉장히 좀 센데, 일단 이 앞에 구간의 거래대금을 보면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진 자리, 깨지고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쉽게 넘어갈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만약에 넘긴다면 뭔가의 모멘텀이 있어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의 모멘텀이 있어야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 모멘텀이 없다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하고 보고자 하고, 로봇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세게 움직였는데, 특히 T로보틱스가 움직였는데 이 구간에서 계속 박스권을 치고 가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내일 여기서 이제 코오롱 인더를 말을 안 했는데, 코오롱 인더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강하게 터졌죠. 일종의 박스권을 만들었던 자리들, 첫 번째로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저항을 맞은 거고, 이렇게 깨고 내려왔던 갭을 만들었던 자리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내일 좀 밀리더라도 오늘의 수급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려는 흐름을 저는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연속 매도를 했지만은 기관들이 어느 정도 잡아줬기 때문에 수급의 강도가 있어서 빠지더라도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는 야간에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된다면은 한 10시 좀 넘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람 신청해 놓으면 아마 뜨면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